미국의 주식 사냥, 고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다우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굉장히 마이너스 1.5% 정도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분기, 1Q의 이 GDP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예상치보다 하회했죠? 예상치에서는 2.6%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죠? 2.5%를 예상했는데, 어, 실제로는 1.6%가 나왔고, 그 다음에 1Q의 그 PC, 그날 PC 발표에서는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3.4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3.7 나왔고요. 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경기 자체도 굉장히 그 실업률 자체도 근데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년만기 국채 수율도 같이 5%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뉴스가 방금 나왔는데요. 어쨌든 성장률 자체가 쇼크를 먹으면서 국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고 또 예상치 그 PCE 발표에서 또 예상치 크게 웃더라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기화되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골디락스 국면으로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면 안 좋다 했잖아요.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골디락스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물가가 높기는 해도 뭐예요? 높기는 해도 경기가 굉장히 호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물가는 높은데 지금 경기도 먹길랑 말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금리 인하하겠어요? 금리 인하 못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놓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홍보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뭐 슈퍼위크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새벽 5시에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실적 발표가 호조가 나와야 이게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좀 보칠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이 좀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물가가 꺾여주는 게 사실은 뭐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가가 안 꺾이는 게 문제예요. 물가가 꺾이게 되면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도 오히려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요. 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불타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에서 빅테크 기업의 실적도 나빠졌다. 그러면은 조금 한번 시장의 충격이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절망하지는 맙시다. 라는 얘기죠. 절망하지는 말자. 왜냐면 저점 매수는 있습니다. 저점 매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금리를 완전히 뭐 내리지 않을 것이다. 혹은 뭐 금리를 이제 올릴 것이다. 라는 측면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반등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로 가시화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시화가 이제 아직까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저점 매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하면서 좀 종목들을 좀 압축하고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이게 굉장히 지금보다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의 핵심 키포인트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이제 강력한 혼조세 양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그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고는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수 자체가 아까 그 장초반보다는 많이 살아났는데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지금 유독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떨어지면 저점 매수는 있으니까 저점 매수 기회에서 또 이렇게 뭐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비중을 줄이고 종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는 우리가 희망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이미지를 좀 복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왔기 때문에 올라왔고 지금 장기 이평선의 자체에서 지금 이제 거의 터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뜨는 상황이고 떨어져도 다시 한번 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날 때쯤에는 그나마 좀 좋은 뉴스들 물가가 좀 잡힌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골드락스로 갈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다른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관리 차원인 관리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무리한 매매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 급락일 때 사서 약간 또 올라갈 때 팔고 또 급락 나오면 또 조금 사가지고 급등 나오면 팔고 이런 식의 매매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절대로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장은 빠지는 단계에 있고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리게 되면은 뭐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서 또 슈팅하면 팔고 이렇게 해서 추세를 좀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상방에 베팅할지 그때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실 때 무리하게 낙관적인 매매는 하지 마시자. 그런 얘기가 지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제 하락을 좀 했었는데, 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 저점 매수는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충분히 해야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플레이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따라가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금씩 그나마 좀 그 강하게 버텼던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그런 종목을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뭐, 뭐 한미반도체다. 그러면 떨어졌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팔고 매도 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또 매도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자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 그 우주사냥 추천주들은 계속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행히 4월 25일자 기준으로
그래도 뭐 S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S바이오 최고 수익률 322%가 됐고요. LS 일렉트릭은 그새도 올라가지고 이제 84%. YIK가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YC로 바뀌었어요. YC.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또 가면서 72%의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고요. 큐리옥스도 또 한번 이제 66,000원까지 터치를 했고 재롱전기도 또 최근 6만 원 이상 돌파하면서 또 수익률 50%, AP 시스템도 오늘도 제고가 가면서 47%, 또 유진테크, 세방전지, 원택,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 또 물려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강하게 뚫으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클리오, 휴재도 전환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최고가로 수익은 났지만 일단 지금에서는 수익 난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종목에도 편입을 하셔가지고 또 반등 나올 때 팔고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경기가 꺾이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거죠. 제조업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꺾이느냐 이 문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달려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그 트렌드 키워드는 AI 반도체이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 그 AI 쪽에 대한 그 시장이 꺾여 버린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 시장들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매도세가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런 틈 바구니 속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제약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른 종목들은 어쨌든 다 지금 뭐 3%, 5% 빠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그쵸? 노보노디스크도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11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 메타도 뭐 오늘 3%, 10% 넘게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소도 4%, 또 아마존도 1%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 바이오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모멘텀도 있고 비만약이라든지 앞으로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치료제 또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 관련주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어, HLB 같은 경우도 오늘 좀 11만 원까지 한번 돌파를 했었어요. HLB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11만 원까지 돌파했고 아이테오전도 오늘 강하게 또 18만 원까지 반등을 이제 보여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그나마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그 매수세는 한번 저가 매수세 노려보고 하락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어려운 가운데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뷰티 관련주 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강우천,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시장을 치어가는 것도 괜찮고,
하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없는 뭐 주성 인지니어링이나 뭐 CSE 이런 것은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보다 좀 쉬어가는 매매가 낫다.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C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는 갔어요. YIK. 요즘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느새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어, S바이오도 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저점 매수는 있다 3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큐리옵스도 네 저점 매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 여기는 한 5만 원 초반대, 중반대 이 정도에서 한번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관리 매매하고 이제 쉬어가는 매매가 좀 낫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하게 고가에서 잡으면 안 돼요. 네, 고가에서 잡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빠지면은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촌당장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기서 잡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잡으면은 한없이 지금 30%나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뭐 내가 떨어져도 수익률이, 그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잡으면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50%까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일단은 좀 막 튀어 올랐을 때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차라리 부담해서 잡는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딱 이렇게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어, 프리옥스도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보니까 똑같잖아요. 5일선에서 버텨주고 있다가 올라갈 것처럼 버텨주다가 갑자기 얘가 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사게 되면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샀다고 하면 비중을 좀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제 사서 들고 가면은 여기서 또 사고 그러면은 단가가 낮아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 사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좀 비중을 적게 싣고 떨어질 수 있는 거 감안해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기업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치오를 때 또 비중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가 또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들고 가는 전략으로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제 이것 좀 좋은 종목이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몰빵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도 일단은 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좀 관망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종목을 오늘 좀 뭐 말씀드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세가 충분히 시장이 안정성을 찾으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전략 써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쓰고, 추측 나올 때 팔고, 반도체는 좀 기술적 반등이 그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딱 바닥에 샀다가 탁 튀어오르면 여러분 잘 파셔가지고 그 수익률을 뭐 3%든 5%든 적립해 나가는 스타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내일 새벽에 이제 예상되어 있는 그 빅테크 실적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조금 또 대응을 해서 다시 또 좋은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